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이 주말에 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 K라는 분이 있는데요. 삼성을 다니다가 7천만 원 갖고 지금 200억대 자산을 만드신 분인데 구독도 하고 은근히 저도 팬이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저랑 주식 투자 스타일은 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왜 관심 있게 봤냐면 돈세영은 LG라는 간판이 너무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성공하고 나서 저는 LG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게 인생에 대해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슈퍼개미 K씨는 저랑 반대로 7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금 털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전업으로 나가셨더라고요. 저랑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 슈퍼개미 K씨가 7천만 원 있을 때 돈세영은 벌써 주식으로 성공해서 20억이 있었고 LG에 입사하면서 뒤돌아보니 제가 늦은 나이에 퇴사를 결정하고 나와보니 슈퍼개미 K씨는 언론에서도 유명한 스타였고 이 유튜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대장이었죠. 부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슈퍼개미 K씨보다 부족한 게 뭘까? 주식시장에서 돈세영이 압도적인 선배였는데 벌써 저는 그분이 목숨 걸고 시작할 때 7천만 원으로 시작할 때 저는 모든 걸 다 잃었던 사람인데 어찌되어 저는 자산이 무너지고 대기업을 늦게 퇴사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을까? 좀 배울 건 배우고 따라잡아야겠다. 개인적으로 슈퍼개미 K씨를 따라잡고 싶었고 따라잡을 그런 선의의 경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동경의 대상 따라잡을 뿐 그런 분이 선매수라는 개미들의 등을 치는 그런 나쁜 범죄로 지금 재판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탐욕까지는 인정하지만 선매수 개미들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도둑질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겠지만 저는 매우 나쁜 행동이고 좀 있는 사람이 돈을 있는 분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대중을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 돈을 좀 해먹는다? 비양심적이고 돈을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 왜냐 돈은 한 50억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돈세영 50억이 기준인데 물론 지금 50억 없어요. 하지만 50억만 있으면 풍족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고 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중들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 이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탐욕과 범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세영이 주식시장을 대우증권 정기기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이 진짜 많아요. 한번 객장에 제가 형광등을 고치러 갔는데 소문은 들었어요. 그쪽에서 선수가 있는데 대학생이 500만원 갖고 시작해서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500만원 갖고 시작을 해서 내 돈으로 5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대우증권에서 VIP였어요. 그래서 룸을 하나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거기에 등을 교체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뭐 전기기사니까 약간 내 눈빛을 봤지만 서로 좀 어느 정도는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을 교체하면서 한 30분 있었고 이야기 좀 했는데 장중에 보니까 제가 눈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작전은 뭐냐면 타증권사를 한 3, 4개 알바를 써서 알바들이 허매수라고 하죠. 허매수 전략으로 매수할 것처럼 물량을 쌓아놓고 자기는 미리 사놨다가 허매수가 들어오면 3, 4% 먹고 파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법을 하루에 많게는 40번 때려치더라고요. 많게는 40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1% 4%를 40번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검찰에서 그 당시 금감원 검찰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IP 조사가 대단합니다. 그때 추적이 돼서 내가 아는 국가 조작범 그 사람이 검찰에 걸려서 금감원인가 이렇게 걸려서 6개월 정도 3개월인가 6개월을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PC방을 다니고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알기까지는 500만 원 갖고 그 당시 100억을 만들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도 그쪽하고 연동이 될 수도 있었고 인맥이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많은 갈등을 했는데, 야, 나는 돈을 벌어도 진짜 정정당당하게 정석으로 벌자. 세상을 보면서 주식을, 미래를 보면서 공부해서 그렇게 돈을 벌자. 주식이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미들을 등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고 나름대로 정정당당하게 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비겁하게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한 건이라도 유튜브 방송에서 선매수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고요. 신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7천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다더니 슈퍼개미의 몰라. 슈퍼개미 2분 7천만 원 벌 때 저는 2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배죠. 그러니 나름대로 내 자존심이 또 좀 상하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사이트에서 구독을 하고 공부도 좀 해보고 했더니 배울 게 사실 없었어요. 배울 게 없었던 게 나랑 너무 투자 스타일이 틀렸어요. 그 이유는 저도 슈퍼게이 KC보다는 자산이, 투자 금액은 적은데 저는 초량주 위주입니다. 초량주 위주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100억대가 넘는 분이 왜 이렇게 중소형주만 하지? 중소형주만 하다 보면 언젠가 당할 수도 있고, 큰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소형주만 할까? 이런 의문. 저랑은 좀 틀리게 자산을 만들었구나, 이런 의문점. 하지만 중소형주로 만들었건 대형주로 만들었건 저랑 틀릴 뿐이지, 을 벌었다는데, 200억을 벌었다는데 나랑 틀릴 뿐이지, 인정을 좀 했어요. 사이트에 가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구독도 하고 이랬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었고 이야기하는 거에 시각이 너무 짧다. 큰 세상을 봐야 되는데 큰 세상을 못 보고 있구나, 이런 건방진 생각. 지금 건방지지 않죠. 야, 이거 돈을 그럼 지금까지 가짜로 버는 건가? 사기쳐서 버는 건가?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확 떨어지네요. 의문점을 좀 가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슈퍼게임이 KC보다 돈이 없을 뿐이지 가오가 없냐? 실력이 없냐? 생각을 했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슈퍼게임이 KC의 유튜브를 보면서 종목 비교를 해보면 제가 월등히 실력이 더 좋았고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저도 유튜브를 했고, 충격적인 이전 사건이 발생했죠. 유튜브 방송서 5개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를 일삼았다. 선행매매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는 범행 수법을 말한다.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 투자자들을 이른바 물량바지로 활용했다.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CFD 계좌를 사용한 거는 거래 사실이 외국인으로 찍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CFD 계좌는 돈세형은 3년 전에 만들 생각을 했다가 제가 좀 귀찮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전문가 계좌였어요. 그때 5억 이상 있으면 CFD 계좌를 만들었는데 할까 하다가 다행히 실제 만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해본 적도 없고 저는 CFD 계좌가 없습니다. 리딩방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아는 후배들이 리딩방 하는 후배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데 단체 방을 만들어서 하는 리딩방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선행매매를 했느냐? 제가 투자한 33개 종목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창피해서 공개 안 한 게 있었는데 대다수 공개를 했지만 나름대로 감추고 싶은 그런 좀 창피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33개의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선행매매는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한두 개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매우 조심하게 안 해야죠. 철저하게 안 하는 거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뭐 28개 종목을 매수 추천하고 선행매매를 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리딩방 10개, 20개를 동시에 하루에 2,42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또 양씨라는 분도 있었나 봐요. 그 TV 방송에 출연하고 실전 투자에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익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하는 실전 투자가 있는데 저는 그게 또 좋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저랑 투자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초단타, 단타 뿐이 아니거든요. 투자한 걸 보면 저는 초량주에 투자를 하고 템버거 투자 전략을 씁니다. 요새는 또 업데이트가 되었고 성장 배당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전 투자에 나간 적이 없어요. 카톡으로 리딩방 하는 거 절대 싫어하고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이야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대기업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이슈가 뜨면은 과연 나는 깨끗한가? 나는 또 걸리는 게 없는가? 좀 검토를 하고 앞으로 또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돈세영 주식 운영자산 45억에서 50억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제가 템버거 전략을 하는 거죠. L전자 우선주, LX세미콘 절대 안 팔죠. 그러니 이런 종목은 제가 방송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L전자 우선주는 7년 동안 사 먹고 있고 LX세미콘은 4년 전, 3년 전에 샀고 섹트레가이는 최근에 방송은 오래전에 했는데 최근에 좀 매집하고 있거든요. 섹트레가이가 좀 찝찝은한데 단기적으로 매도할 생각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세영 투자 전략이 60%에 70%는 장기 투자를 해요. 안 파는 거죠. 성장 배당주로 가는 건데 20에서 30%가 중장타로 갑니다. 이 중장타에서 돈세영도 유튜브 방송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제가 매수한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방송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안 할 거고요. 먼저 방송하고 나서 나중에 뭐 일주일 지나서 2주 지나서는 매수해도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먼저 방송을 하고 매수를 하는 이런 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매수한 거를 절대 방송을 안 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매수를 했으면 종목은 매수할 방법이 그 종목은 방송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은 방송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났다면 매수해도 되는 거죠. 방송하고 나서는 매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방송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내 자신이 검수를 하고 방송하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심을 한다는 거죠. 돈세영 구독자가 지금 4,200명이에요. 제가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좀 설레발이기도 하지만 누가 합니까? 돈세영이 뭐 나중에 10만, 20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서 방송을 할 생각이고요. 돈세영 방송이 최근에 상담 종목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담 종목은 제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상담 종목이 올라오는 방송은 편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세영 23년 6월 26일 투자 33개 종목, 감추고 싶은 종목 나름대로 실수해가지고 쓰레기 종목 있잖아요. 쓰레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안 하고 보유한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33개 종목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L전자 우선주 제가 비중은 36% 갖고 있어요. 템버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방송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SK네트워크스도 뭐 2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 종목도 뭐 방송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고팔고를 잘 안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LG노텍은 제가 한 주도 없죠. LX세미콘도 4년 전에 매수를 했어요. 수익률은 182% 났고 성장 배당주로 가고 있고 한 40만원대 매도할 생각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LX세미콘은 42만원 10배를 노리는데 지금 11만 8,500원 아닙니까? 제가 182% 수익이 났어요. 근데 만족을 못해요. 많은 매집을 못했고 L전자 우선주는 보통주에서 옮겨 탔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25% 나오지만 보통주까지 수익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100% 이상이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섹트레가이는 뭐 4%대 손해죠. 그리고 섹트레가이는 최근에 매집한 종목인데 아직 매도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14% 손해를 보고 있고 L전자 보통주도 좀 갖고 있는데 조금 갖고 있어요. 하나 사모비도 뭐 배당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에 제 매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두산 우선주는 다 매도를 했어요. 다산네트워크는 돈세영이 실패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고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한테 좀 따라해서 매수하신 분은 손해를 많이 봤을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반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는 손절매를 한 60% 이상은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요. 선지는 제가 좀 실수한 종목이에요. 나쁜 주식은 아닌데 너무 비싸게 샀어요. 테마에 걸렸을 때 비싸게 사서 35% 손해를 보고 있고 뭐 1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더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두산 그린생명과학은 도대체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여기서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매수해서 좀 남겼는데 3억 정도 매수해서 7억 2천을 남겼는데 지금 3천만 원 손해 아닙니까? 하지만 그린생명과학으로는 제가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뭐 1억 6천을 여기서 벌었고 또 이번에도 뭐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났던 건데 또 남겨놨던 게 손해가 크네요. 42%. 오가닉 코시메트는 서울에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대표님이 있으신데 이분이 추천을 해줘서 제가 매수했는데 거의 뭐 88%다 날렸어요. 많이 매수는 안 했습니다. 4,400만 원을 매수했는데 3,800만 원을 날렸으니 거의 망한 거죠. 그래서 이 오가닉 코스메틱은 제가 방송한 적이 없어요.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억울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비전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주식인데 비전도 없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매수를 했고 유튜브 방송 첫 방송이죠. 첫 방송으로 방송을 했고 매도 전략을 같이 냈는데 뭐 큰 문제가 없는 종목 같습니다. 우진비에진도 저는 방송한 적이 없어요. 바이오주거든요. 바이오주 마이너스 46 반토막이죠. 그래서 우진비에서 비전도 없고 창피한 주식이라 저는 우진비엔지 오가니 방송한 적이 없어요. 페노션은 작년에 제가 단타로 많이 애용했던 종목이죠. 요새는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매집 중입니다. 77만 원밖에 없어요. 할인 뭐 아주 소량이 있어요. 5만 원어치밖에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앤디포스도 또 바이오주인데 여기도 돈을 많이 날렸어요. 1억 3천. 마니커도 조금밖에 없어요. 33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보십시오. 제가 초고량주에서는 거의 다 성공을 했는데 바이오주에서 이익 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또이또인 것 같아요. 바이오주에서 승리한 것도 많은데 결론을 보면 결국엔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바이오주를 재투자할 생각도 없고 많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들은 제가 퍼센트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핵심으로 노리는 이 종목만 76% 이런 식으로 비중 관리를 하면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란 거는 제가 매도한 거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한 주도 없고 S트래픽도 한 주도 없고요. SY도 다 전략 매도했고 SK이노베이션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은데 4,800만 원 매수를 최근에 했는데 유상증자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상증자하면 뻔히 빠집니다. 뭐 저도 할 수 없어요. 유상증자는 이렇게 터지면 당하더라고요. 모바이얼 플라이어스 1억 2천을 매수했는데 8% 손해입니다. KC도 유상증자를 또 당했죠. 23% 당했습니다. 유상증자 참전을 할 거고요. KC 유상증자에 돈이 들어갔고 뭐 23% 마이너스. DY 마이너스 6%고요. 얼마 없어요. 1,800만 원 매수했고 KC도 3,400만 원. 에이테크 솔루션 1억 6,800을 매수했죠. 3.5%. 이건 좀 비중이 있네요. 그리고 KG ETS 최근에 매수를 좀 했죠. 1억 5천 3%대. 텔랩치스 5,300만 원 매수했는데 10% 이익 중이에요. 원EPA 11% 마이너스고요. 모트렉스 두세 번 성공하고 나오는데 최근에 또 매집 중이에요. 1,300만 원 매수했고 1%대입니다. KSS 해운 구독자분이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방송하고 나서 지켜보다가 좀 반등을 하길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선매수가 아닌 것 같고 손해봤어요. 마이너스 2%. 오늘 뭐 33개 종목 이렇게 공개를 투명하게 했는데 창피한 종목, 쓰레기 같은 종목은 저는 양식껏 방송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왜 공개를 하냐? 저도 나름대로 돈세형이 죽을 때까지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저도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슈퍼개미 K씨는 유튜브 방송에 방송을 다 내렸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당당하고 깨끗하다면 유튜브 방송을 왜 내립니까? 검찰과 싸우려면 증거 제출하려면 방송에 올렸던 거를 증거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방송 찍는 이유가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면도 있었는데 올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저는 증거 제출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총액을 보면 47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27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레버리지도 깨끗하게 공개를 합니다. 사실 창피해요. 이 레버리지를 27억이 있다는 게 저는 자신이 대중들한테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창피함을 가지고 있어요. 좀 레버리지가 10억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7억이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과감하게 줄일 생각인데 어찌됐든 저는 이게 레버리지가 많다는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다 이야기합니다. 주식 총액은 47억을 운영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27억. 그러니 순 주식 내 돈은 얼마냐? 20억인 것 같아요. 돈세형 사실 20억도 27년 했고 나름대로 주식에 자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자산이 주식 자산이 20억인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어찌 보면 20억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탐욕과 욕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 두 번을 제가 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망했고 제가 8년 전에 2천만 원 갖고 20억을 지금 만든 상태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는 꿈인 돈인데 2천만 원하고 20억 만든 건 사실이고 2천만 원하고 20억에 많은 이바지한 거는 레버리지가 분명해요. 30대 때 레버리지를 너무 써서 망한 거예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대중들이 꼭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어지간하면 안 쓰는 게 좋고 쓰더라도 너무 과도한 금액은 쓰는 게 아니다. 돈세형 27억 사실 너무 과도합니다. 하지만 돈세형이 나름대로 위험관리하는 거는 초량주를 투자를 해요. 그나마 이 변동폭이 적고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숨 걸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 몇 년 안에 이 레버리지를 많이 줄일 겁니다. 근데 레버리지도 기회가 왔을 때 많이 줄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세형이 19년 3월 달에 퇴사를 한 것 같아요. 퇴사를 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19년도에 대기업 퇴사를 했는데 진짜 믿을 거는 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총액이 3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3억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게 19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3억이잖아요. 그리고 18년도에는 2억 1천. 돈을 지속적으로 성공을 했던 건 맞아요. 18년도에 2억에 3억으로 띄웠고 3억 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대기업을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L전자가 주예요. 지금 L전자가 12만원 하지 않습니까? 7만원대예요. 거의 L전자가 80% 이상이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 L전자입니다. 계좌가 그때는 많지도 않았어요. 4계좌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거의 다 L전자였고 페노션 좀 있었고 할인지주 아직도 당했죠. 지금 그 당시 12,950원이 지금 8,000원짜리니까 할인지주는 아직도 손해죠. 거의 LG전자에 몰빵을 했었던 거예요. 이 당시 LG전자에 거의 몰빵을 했고 이 다음에 LG화학으로 좀 자산을 반반 갔던 것 같아요. 19년도에 퇴사할 때 제 종목은 LG전자가 거의 90%였다. 그리고 3억이었는데 지금 퇴사한 4년 차인데 3억이 20억이 된 거죠. 만족합니다. 진짜 많은 여기서 고생도 했고 목숨이 몇 번 왔다 갔다도 했는데 3억이 20억이 됐고 4년 동안 생활비 애들을 대학교를 가르치고 했으니 뭐 많이 버는 거죠. 20억 번 게 아니죠. 생활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감하고 20억을 벌었으니까. 제가 돈세형이 엑셀로 이렇게 자산유형을 이렇게 21년도에 제가 최고치를 쳐요. 6월 달에 최고치 쳤는데 순 자산이 33억까지 만든 적이 있고 21년 12월 때는 거의 30억이 있었더고요. 그리고 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18억을 날립니다. 이 18억 속에서는 2억을 코인 사기를 좀 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 올해죠. 올해 거의 8억대. 6월달에 잘하면 뭐 10억까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세형 사무실에 오면 이렇게 현황판이 있어요. 현황판이 있는데 현황판이 뭐냐면 이익 실현 현황을 저 나름대로 적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가끔 보면서 이런 금액이 숫자로 보이지 않고 많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거든요.
20년도 1월, 2월 달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망할 뻔했다. 여기다 적어놨네요. 이 망하는 시 매도는 안 했지만 3억 5천이 날라가요. 큰 돈도 없었는데 이때 진짜 망할 뻔했어요. 돈세형이 큰 돈도 없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폭락을 하면서 3억 5천의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버텼죠. 버티면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20년도 3억 1천을 이익 실현을 했고요. 21년도 2억 7천, 3억이 아니지만 한 2억 7천도 이익 실현을 했고, 22년 18억을 날리면서도 단타 이익 실현은 4억을 이익 실현을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돈세형이에요. 이 와중에서도 4억은 이익 실현을 했고 손절매를 1억 7,800을 했어요. 이게 다산도 처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에는 배당이 이렇게, 제가 20년도 배당 신경 안 썼죠? 21년부터 배당을 신경 썼던 거예요. 3억 3천, 22년도 5억 4천, 24년도 배당이 6억 5천까지 올라왔고요. 올해는 지금 6월달 결산을 안 했는데 3,700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억 6천 목표를 채웠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제가 1년에 3억만 이익 실현을 하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업 투자가이기 때문에 현금 순환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비니 이자를 지출하기 때문에 3억 정도를 벌어야 순환이 되더라고요. 이익 실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3년도 성공을 했다. 방송에도 많이 공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돈세형은 이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 현황판이 저에게는 매우 아픔이 있고 피와 땀이 있는 전쟁터였던 그런 전쟁 결과입니다. 돈세형의 투자 원칙, 저는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저는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뭐로 나쁜 짓을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도 벌 수 있는데 선매수 같은 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짓 할 필요 없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철저히 실수로도 안 할 생각이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리의 법칙, 복리의 마법을 믿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뭐 대단한 사람인데 이 복리의 세상은 8번째 불가사의, 아인슈타인도 좀 돈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복리가 무서운 거예요. 복리가 차곡차곡 자산이 커지다 보면 매우 놀랍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는데 이 그래프는 이 단타죠. 왔다 갔다 이런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별거 없다. 근데 꾸준한 복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러면서 갑자기 가속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거고요. 원금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세형이 진짜 주식 잘했어요. 근데 큰 돈을 잃었다 내렸다 하니까 지금 저는 제 실력으로 한 1,000억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2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복리와 단리, 단타라고 생각하고 중장타로 성장 배당주로 투자를 하면 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생각을 해요. 돈세형이 지금 새로 만든 성장 배당주 투자를 하면 이런 복리의 법칙이 들어간다. 지금 저는 뭐 이 정도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 나쁜 짓 할 필요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벌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미국의 투자가의 대가 워렌 버핏이 있는데 순자산 규모가 59세부터 이렇게 급격히 오르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았는데 사실 이 돈도 큰 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세계 1위의 자산을 만든 나이는 59세라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네요. 59세부터 60세부터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원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돈세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60대 됐을 때 자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면 성장 배당주 위주로 한다면 저는 이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쁜 짓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방송의 요점은 제가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인데 선매수를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송할 때 저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검수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주의하고 문제가 없는 것만 방송 위주로 할 거고요. 제가 중장타하는 30%에서 20%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매우 주의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개미들, 돈세형 가족을 등친 적이 없어요. 저 때문에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등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쭉 돈세형 가족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워렌 버핏처럼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벌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어졌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초량주 위주로 방송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상담 종목은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상담 종목은 걸릴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종목 상담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시간이 없을 뿐인데 어지간하면 방송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100억 가자! 깨끗하게!